동성 3046일차, 연자동성 1409일차 소녀상 사수조나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친일매국 전쟁책도 윤석열 다 도와줘! 더 도와줘! 더 도와줘! 더 도와줘! 이 군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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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아시아 전쟁책도 폐쇄하자! 일본군 성내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첫 번째 순서는 들불팀의 연은 율동입니다. 준비한 들불팀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힘찬 들불팀의 율동 잘 봤습니다. 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친일매국 전쟁책도 윤석열 더 도와줘! 이 군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일본군 성내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다음은 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태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신 전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사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4월, 5월을 화창한 봄날, 뜨거운 여름으로 기억하지만 4월, 5월은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열사분들이 돌아가셨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열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열사는 노동열사이신 박종태 열사이십니다. 박종태 열사는 1972년에 11월 16일에 태어나셨습니다. 2003년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셨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지부 사무부장으로 활동하고 2006년 3월에는 대삼성투쟁 고공농성을 진행하시다가 구속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화물연대 중앙위원을 하셨고요. 2008년부터 5월, 2009년까지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을 하시면서 2009년에는 화물연대 대의원, 공공우수 연맹 대의원을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네, 2009년 5월 3일에 대전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 야산에서 대한통운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쓰인 현수막과 함께 박종태 열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박종태 열사는 화물 노동자였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는 헌법이 정한 노동 상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박종태 열사는 이런 현실에 맞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지켜내고 하루 평균 12시간 18분을 일해도 법정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 3,658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셨습니다. 그 결실로 1월에는 사측과 수수료 30원을 인상해서 920원에서 950원으로 시급이 상승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물 대한통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서 물건이 배달되고 있다고 수수료 30원 인상은 없다는 것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 30원이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발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태 열사는 이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04년에는 총파업 투쟁을 사측에 맞서서 벌였었고 승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1회장을 맡으면서 2009년 3월 16일에는 이렇게 사측과 협의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측은 놀랍게도 이 단돈 30원 인상이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인상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원래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분류 작업도 택배 노동자들이 다 부담하고 회사는 다 한 푼도 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놀랍게도 이 회사는 택배 노동자 78명을 그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택배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 집화 물건 전달 투쟁, 기자회견, 1인 시, 집회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사태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았고 경찰은 박종태 열사와 김성령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운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살벌한 경찰력으로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조차 많았고 집회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연일 수십 명씩 연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들에게는 법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탄압만 있었습니다. 박종태 열사분이 남기신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적들이 투쟁의 재단에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저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 살인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동지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박종태 열사는 자신을 죽여 화물연대를 지키고 이 투쟁을 승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끌으셨던 열사분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1일을 돌이켜봅니다. 지난해 5월 1일에도 한 노동자가 분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조합을 활동해왔던 건설 노동자인 양이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이 겪었던 일본군 성노예의 삶이 지금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는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압의 삶, 노예의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연약한 노동 환경 속에서 탄압받고 투쟁을 탄압받으며 그렇게 분신하고 있는 상황이 현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열사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진정으로 찾아왔는가? 박종태 열사분이 그토록 외치던 노동자들을 위한 삶, 동지들을 위한 삶이 찾아왔는가? 우리는 열사들의 삶을 통해 묻곤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경제위기, 민생 파탄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일 외교, 불종 외교로 우리의 격은, 이른바 한국의 격은, 그리고 외세가 우리를 생각하는 수준은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이, 우리의 반일 투쟁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결코 둘이 아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모이고 모였을 때 진정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말 노동자들이 주인답게 살고 노예처럼 다른 외세에 끌려가지 않고 노예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강제징용 징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3자 변제안이라는 이른바 해결법이라는 이 명목으로 강제징용 징병 문제는 매국적이고 졸속적으로 해결됐다고 윤석열 정부는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840만 명의 강제징용 징병 피해자들, 40만 명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그리고 박종태 열사를,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에 사망하신 양일용 열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열하게 투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박종태 열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땅에는 수많은 열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그리고 죽음으로써 바쳤던 그 목숨, 그 정신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 투쟁 정신을 계승해서 투쟁에 나가는 반일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민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그 진정한 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우리가 바라는 세상, 진정한 해방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반일 퀴즈입니다. 현 정세와 더불어서 반일 투쟁과 관련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반일 퀴즈 전에 먼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절 134주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 도모를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아직까지 강제징용 징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절 1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착취당했던 우리의 역사인 강제징용, 징병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망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해 일하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해당 광산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식 명부를 감추는 모습은 몇 년 전 강제징용 역사를 감추며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했던 일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배상 명령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드러내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은 누구보다 앞장서 친일 매국적인 망동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봄 대법원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판결과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대신 배상금을 전달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여권 없이 일본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전진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윤석열의 친일 매국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굴종 외교와 역사까지 팔아먹는 친일 매국적 행위를 자행하며 우리 민족의 자존을 해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징병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을 타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반일행동은 민중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반일, 반윤석열 항쟁에 언제나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일 투쟁에 대한 힘찬 결의가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 군국주의 강화 강력 규탄한다. 한미 동아시아 전쟁 책도 불사하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일 퀴즈 시간입니다. 현 정세와 더불어 반일 투쟁과 관련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반일 행동 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반일 퀴즈 코너를 준비한 V지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노래를 끄고 저의 코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일 퀴즈의 첫 번째 문제인
바로 첫 번째 문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제감정기 시절의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민중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민중들의 분노를 산 역사 왜곡 사례는 무엇일까요? 1번 임진왜란, 2번 한일 합병, 3번 일사늑약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등장하지 이번에 나온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온 역사 왜곡 사례가 아닌 보기는 무엇일까요?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진왜란, 2번 한일 합병, 3번 일사늑약입니다. 네, 너무 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어려워서 다들 약간 어떡하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 오! 힌트를 주기도 전에 그럼 우리 소나무 지킴이 한번 외쳐볼까요? 3번 일사늑약이요. 아, 3번 일사늑약 맞습니다. 3번 일사늑약이 이번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과서에는 임진왜란, 한일 합병 등의 역사 왜곡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임진왜란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서엔 기존 역사 교과서에 담긴 이토 히로부미의 학살 만행들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들어가야 할 칸엔 두 차례 출병으로 일본에서도 무사와 민중이 병력과 전비 부담으로 고통받아 도요토미의 지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됐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이 피해를 본 것처럼 기재가 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한일 합병을 다룬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4년 전 일본 문교 출판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왔듯 강제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라고만 이번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라는 표현을 삭제해 비겁하게 일본의 전쟁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역사 왜곡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로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럼 소나무 지킴이의 정답에 힘얻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핵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날로 치닫는 핵오염수 방류 속도에 우리 민중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핵오염수 5차가 방류가 진행된 날짜는 며칠일까요? 이거는 첫 번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하향됐습니다. 다들 그래도 알쏭달쏭한 표정이니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7일, 2번 19일, 3번 15일입니다. 과연 핵오염수 5차 방류가 시작된 날짜는 며칠일까요?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7일, 2번 19일, 3번 15일입니다. 약간 미세하게 제가 좀 차이를 내서 냈는데요. 한번 틀려도 좋으니 용감하게 맞춰봅시다. 과연 17일일지, 19일일지, 15일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일이요? 아, 아닙니다. 아, 17일. 자, 이제 답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2번 19일, 3번 15일. 둘 중에 답이 무엇일까요? 네, 햇살 지킴이 앞으로 잠깐 나와줄 수 있나요? 와! 과연 앞으로 나온 만큼 답을 맞힐 수 있을지 믿어봅니다. 자, 과연 답은? 19일? 맞습니다. 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만큼 답을 맞췄는데요. 그럼 햇살 지킴이의 당당함에 힘얻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해고용수 방류 5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의 핵오염수 투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7번에 걸쳐 버릴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어마무시한 핵오염수를 무단 투기하고도 반성이 없고 멈출 생각이 없는 일본입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일대사 자리에 앉은 윤덕민이란 자가 내놓은 외교 정책으로 민중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윤덕민은 한일 관계가 후퇴하지 않고 공고한 협력 관계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이 외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외교 정책은 일본인들이 땡땡에 여건 없이 방문하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다음 중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 이것 또한 첫 번째 문제보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땡땡에 여건 없이 일본인들이 방문하겠다고 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땡땡. 이 땡땡이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 알려줘 버리나요? 저는 이 앞에 친구들이 틀려도 좋으니 맞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알고 있죠? 땡땡입니다. 두 글자이고 우리나라 문화재산입니다. 그리고 노래로도 있어요.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 답이 무엇일까요? 또요. 맞습니다. 와! 역시, 정말, 독도, 정답은 독도입니다. 제가 역시 맞추길 바라는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땡땡에 들어갈 독도, 이 독도에 일본인들이 여건 없이 방문하게 하자는 외교 정책이 왜 논란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민은 일본인들을 독도에 여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외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일 관계사를 위해 이 같은 기만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문제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떠들썩한 상황임에도 일본인들에게 자유롭게 독도로 오갈 수 있도록 하며 분쟁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윤덕민은 올해 1000만 명의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203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막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촉진을 마지막으로 정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로는 우리의 투쟁을 담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반일 행동은 매혹적인 한일 합의가 있고 이틀 뒤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소녀상 농성은 3046일차고 연자 농성은 땡땡땡땡 1차입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간 자는 몇 일차일까요? 땡땡땡땡 1차입니다.
너무 어렵게 내서 친구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냈나 봅니다. 그렇다면 답을 맞출 지킴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킴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연자능성 몇 일차인가요? 1409일차입니다. 맞습니다. 1409일차.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은 연자능성 1409일차입니다. 우리 반의 행동은 소녀상이 철거될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밧줄로 소녀상과 몸을 묶고 소녀상 철거 망동을 하는 799무리 규탄을 외치며 비를 맞으며 소녀상을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흘러 지금의 1409일차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녀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흉물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뛰는 799무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자존을 지키는 양식적인 투쟁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치 물러설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녀상을 사수하겠습니다. 투쟁! 네, 그럼 마지막 문제로 반일 퀴즈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정세를 알아본과 동시에 재미까지 담은 반일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발언입니다. 5월 1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굴종 외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광장에서 노동자 4명이 일자리 복직을 촉구하며 머리를 잘랐고, 지난 1월에는 12구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33년 전의 오늘은 한 명의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떠났고, 2년 전의 오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영주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잘려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불타버린 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며 모두가 소리치고 있지만 이 외침은 여전히 닿지 못한 채 흩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민생과 개발을 이야기한 지 이제 한 달째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이 말한 정치에는 여전히 우리 민중은 없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없어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소통을 한다시고 카메라 앞에 나오지만 저거 대본만 줄줄 읊어대는 연기나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민중이 바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못을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은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말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겉만 휘황찬란하고 유연한 빈껍데기인 윤석열식 정치로는 우리의 삶도 역사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이 바라는 답은 단 하나, 윤석열 타도입니다. 우리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을 이제 타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 민중이 잘 살아가는 세상, 어떠한 역사 왜곡 없이 우리의 자존을 지켜낼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쟁! 네, 이렇게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재밌어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공동체 코너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벌써 어느덧 5월 1일,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일행동은 역시나 반일투쟁을 가열차게 이어왔고 4월 3일 제주 민중항쟁, 불신전국, 그리고 계속 투쟁의 결의를 다시 한번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4월에 특별한 문화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지킴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4월에 어떤 문화제를 진행을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4.18도 있었죠. 4월에 4.18도 있었고 3월에는 그러면 어떤 투쟁이 있었을까요? 정말 힌트를 드리자면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3월에는 소녀상 농성 3000일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소녀상 농성 3000일도 진행을 하며 결의를 다시 한번 세웠었는데요. 특히 봄이 찾아와 날씨가 따뜻해지며 한층 밝은 모습으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월과 4월의 투쟁 중 기억나는 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렇다면 5월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킴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제가 한 명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생각하고 있나요? 자, 지금 막상 생각하려니까 어려운데요. 뭐 특별한 계기가 아니어도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도 나는 이 기억이, 이 상황이 떠오른다. 이런 경험이 좋았다. 라는 추억도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뭐, 오늘만 해도 이제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분께서 항상 초코파이를 가지고 이제 반일행동 회원들에게 항상 주고 계시죠. 이런 감사한 마음, 또 우리의 기억 속 하나, 소중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 말고도 다른 반일행동 회원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을 이미 한 회원이 있을까요? 다들 눈을 피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 찾아온 만큼 지난 3월, 4월, 뭐 3월, 4월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지난 투쟁 중 이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 투쟁 중 이것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라고 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은 다가온 5월에는 어떤 마음으로 투쟁을 하겠다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오! 네, 드디어 반일행동 회원이 손에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우리의 농성이 벌써 사실 5년이 넘었죠. 6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4시간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었는데요. 고로케 아버님이라고 저희가 고로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민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의 매일 고로케를 사다 주셨어요. 그 망원시장에 고로케가 유명한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 항상 줄을 서서 고로케를 사주시고 가셨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거든요. 5년간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로케를 받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 반일행동을 응원하고 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투쟁이 결코 혼자 하는 투쟁이 아니라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투쟁이구나를 느꼈던 순간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진짜 요새 많이 소녀상에 찾아와서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소녀상이 이렇게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빨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서 소녀상을 정말 우리 품속에 소녀상 바로 옆에서
소녀상을 바라보고 소녀상과 손을 잡고 일본군 성벌제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그 사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너무 많아서 이라고 사실 뭘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저기 잡초도 뽑고 소녀상도 닦고 할머니 명패도 닦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기 비좁은 폴리스라인 안에 들어와가지고 잡초 뽑고 그랬거든요. 그 쓰레기 나르고. 근데 하루빨리 그 폴리스라인도 해체되고 부부들이 테러가 없는 진짜 소녀상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후대들에게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반일행동 회원들과 시민분들께 감사한 순간을 하나의 순간으로, 아니요, 여러 가지 순간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실제로 여전히 부산에 있는 소녀상에는 소녀상 옆에서 초밥을 먹거나 일본산 맥주를 마시면서 소녀상을 위협하는 테러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명의 반일행동 회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혹시 원하시는 반일행동 회원 있을까요? 자, 네, 브리지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앞서 에너자이저 지킴이가 최근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을 말했으므로 저는 좀 상대적으로 과거에 있는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소녀상 투쟁하면서 무엇이 기억이 가장 나냐 하면은 사실 2022년 추석 투쟁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피해이 없고 소녀상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친일 구구무리들이 갑자기 밤에 쳐들어와서 우리 농성장, 우리 반자리를 뺏으려고 아주 저 자리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지금처럼 소녀상은 흉물이다 라고 망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맞서 우리 지킴이들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친일 구구무리들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투쟁 기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항상 그 투쟁을 꼽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친일 구구무리들은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상 주위에 있는 친일 구구무리들이 모조리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농성을 이어가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 떠올려보면은 정말 많은 기억들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난관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지켜오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이 소녀상을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5월이 다가왔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더 가열찬 반일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목도리도 해주고 양말도 시키고 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공동체 코너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바위처럼 추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아는 회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녀상에 목도리 씌워주고 머리 씌워주고 양말 시켜줬잖아. 한마디 미안해. 너무나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하나만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수고해요.
오늘은 김양주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일본군 성내제 문제 해결을 그토록 바라신 할머니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 성내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윤석열로 인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8년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그날까지 모두 함께합시다. 이상으로 손해상 농성 3046일차, 연자농성 1409일차 손해상 사수문화제 마치겠습니다.